허리케인으로 세력이 강화된 열대성 폭풍 헨리가 내일 뉴욕과 로드아일랜드, 매사추세츠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에서 모든 미국인을 안전하게 귀환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용 플라스틱 가림막이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공화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플로리다와 텍사스주는 코로나19 항체 치료에 초점을 맞추고 방역 정책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뉴욕의 한 지하철에서 뉴욕 경찰과 시민들이 선로로 떨어진 남성을 함께 구조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국립허리케인센터가 북상하고 있는 열대성 폭풍 헨리가 허리케인으로 세력이 강화됐다고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헨리는 내일 뉴욕과 로드아일랜드, 매사추세츠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국립허리케인센터는 오늘 헨리의 북상으로 뉴잉글랜드 남부와 롱아일랜드 동부 일부 지역에서 폭풍, 해일, 바람, 비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센터는 헨리의 경로와 강도가 여전히 불확실하고 폭풍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며 롱아일랜드, 커네디컷, 로드아일랜드 및 매사추세츠 남동부 일부 지역에 폭풍 해일과 허리케인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뉴욕의 국립기상청은 트위터에 우리 지역 일부에 허리케인 주의보가 발령된 것은 거의 10년 만에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말은 만조까지 겹쳐 폭풍 해일이 발생할 경우 해안 지역에 범람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일원 해안에는 2에서 4피트, 일부 지역은 최고 5피트의 폭풍 해일을 예보하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아프간 사태에 대한 논란은 계속 거세지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에서 모든 미국인을 안전하게 귀환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 연설에서 분명히 말하겠다며 우리는 집에 오길 원하는 어떤 미국인이라도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인은 물론 미국을 지원한 모든 아프간인을 대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행정부가 탈레반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면서 민간인이 대피 장소가 마련된 공항까지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피 대상자들이 공항까지 이동하는 것을 돕기 위해 군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우리 군대에 대한 어떤 공격이나 우리 작전에 관한 방해가 있을 경우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는 걸 탈레반에 분명히 했다고 경고의 목소리도 냈습니다. 그는 이번 대피작전이 미군의 위험을 수반하는 역사상 가장 어려운 공수작전 중 하나라면서 최종 결과가 어떨지 인명피해 없이 될지 약속할 수 없지만 총사령관으로서 필요한 모든 자원을 동원할 것이라고 보장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까지 대피 인원이 7월 말 이후 18,000명이고 지난 14일 이후 기준으로는 13,000명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카불 공항에서 몇 시간 동안 비행 중단이 있었지만 대피 작업이 재개됐다며 군용기는 물론 민간과 비정부 기구의 전세기도 운항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 탈레반이 카불을 장악하기 한 달 전 이미 국무부가 이에 대한 현지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태가 악화되는 가운데 미국의 책임론도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어제 월스트리트저널은 정부 내부 관계자를 인용해 8월 31일 미군 철수 기한이 지나자마자 카불이 함락될 수 있다는 현지 경고가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현지 대사관 직원 등 23명은 국무부 비공개 반대 채널을 통해 탈레반이 빠른 속도로 영토를 장악하고 있고 아프간군이 결과적으로 붕괴될 것이라는 내용의 경고 전문을 보냈습니다. 베트남전 당시 반대 의견이 묵살됐다는 지적에 따라 개설된 반대 채널은 국무부 직원들이 정책 관련 우려를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이들은 반대 채널의 전문에서 늦어도 8월 1일에는 대피작전을 시작하라고 촉구했고 미국에 협력한 아프간인 등 특별 이민 비자 자격이 있는 이들의 개인정보를 미리 등록하고 수집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전보 수신인은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과 정책기획국장이었고 작성 날짜는 탈레반이 카불을 장악하기 약 한 달 전인 지난달 13일이었습니다. 국무부는 전보 수신 다음 날인 지난달 14일 대피 대상 아프간인을 위한 연합 난민작전을 발표했지만 실질적인 대피작전은 지난주가 돼서야 시작됐습니다. 국무부가 한 달 전부터 카불 함락 경고를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이 탈레반에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비난은 더 커지게 됐습니다.
아프간 사태를 두고 여론도 싸늘합니다. 최근 설문조사에서 미국인 3명 중 2명은 아프간 전쟁은 싸울 가치가 없는 잘못된 전쟁이었다고 대답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절반을 넘지 못했습니다. AP와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가 12일부터 나흘간 미국인 1,72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2%가 아프간 전쟁은 싸울 가치가 없는 전쟁이었다고 대답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지지층 모두에서 아프간전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높았지만 민주당 지지자의 67%가 아프간 전쟁이 잘못됐다고 밝혀 공화당 57%보다 10%포인트가량 높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47%에 불과했습니다. 안보 정책에는 52%가 신뢰를 보냈습니다. 조사 결과 아프간전 이후 시작된 이라크 전쟁에 대해서도 3분의 2 가까운 미국인이 실수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절반가량의 응답자는 미국 내 극단주의 단체에 의한 위협에 심각하게 우려했습니다. 3분의 1은 다소 우려한다고 밝혔고 10명 중 1명만이 걱정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의 75%가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공화당 지지자 중에선 57%가 우려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최근 식당이나 학교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용 플라스틱 가림막이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오히려 공기 흐름을 막아 실내 환기를 방해하고 에어로졸 상태의 바이러스를 축적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오늘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용 플라스틱 가림막이 실내 환기를 방해하고 바이러스를 축적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가림막이 설치되지 않은 실내 공간에서 사람들이 내쉬는 호흡 입자는 공기 중에 흩어져 15분에서 30분마다 신선한 공기로 바뀝니다. 하지만 가림막을 설치하면 실내 공기 순환이 방해되고 결국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에어로졸 상태로 축적돼 고농축 구간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가림막이 재채기 등으로 인한 비말이 타인에게 닿는 건 막아주지만 에어로졸을 통한 실내 감염 위험을 낮추는 건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실제 지난 6월 존스홉킨스 연구팀이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학교에선 책상에 설치된 가림막이 교실 공기 흐름을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지아주 학교에서 진행한 연구에선 환기와 마스크 착용에 비해 가림막 설치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바이러스 전염 전문가인 린지마르 버지니아 공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는 교실에 가림막이 숲처럼 설치되면 적절한 실내 환기가 방해된다며 결국 모든 사람의 에어로졸이 축적돼 퍼지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영국 전문가들은 기침할 때 나오는 비교적 큰 입자는 가림막에 부딪혀 효과적이지만 말할 때 뿜는 입자는 주의를 부유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두 지사가 이끄는 플로리다와 텍사스주는 코로나19 항체 치료에 초점을 맞추고 방역 정책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완전히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항체 치료센터를 잇따라 개설했습니다. 어제 월스트리트저널과 CNBC 방송은 플로리다와 텍사스주는 코로나19 델타 변이 환자가 급증하자 항체 치료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플로리다주는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5개의 항체 치료 약물 주입 센터를 이미 개설했고 항체 치료제 보급을 위한 신속 대응팀을 꾸렸습니다. 텍사스주도 9곳의 항체 치료 센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플로리다와 텍사스주 정부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등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자 항체 치료를 일종의 돌파구로 선택한 겁니다. 여기에는 코로나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을 것이고 일종의 풍토병이 돼서 매년 발병할 것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코로나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미 제약사 리제네론이 개발한 단일 항체 치료제의 칵테일 요법을 옹호하고 코로나 환자에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홍보했습니다. 리제네론 항체 치료제는 코로나 경증 환자에게 투여하면 중증으로 악화해 입원하거나 사망할 확률을 70%가량 줄여주고 백신처럼 일부 예방 효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CNN 방송은 항체 치료는 대유행에서 벗어나는 길이 아니고 백신을 대체할 수도 없다면서 모든 코로나 환자에게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12세 이상의 중증 환자에게만 사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건당국이 제약사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을 대상으로 부작용 위험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심근염 발생 빈도가 알려진 것보다 높을 가능성을 두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관련 소식통들을 인용해 식품의약국과 질병통제센터가 모더나 백신의 주 부작용으로 알려진 심근염 발생 빈도가 알려진 것보다 높을 가능성과 관련해 검토에 들어갔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0일 CDC 홈페이지에 공개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올해 7월 22일까지 화이자와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1억 4,100만 명으로 이 가운데 497명에게서 심근염이 보고됐지만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 통계에 따르면 특히 30세 이하 젊은 남성의 경우 모더나 백신 접종자가 화이자 바이오엔텍 백신 접종자보다 높은 심근염 부작용 빈도를 보였습니다. FDA 등 보건당국은 모더나 백신의 부작용 사례 통계를 정밀 검토하고 미국 내에서도 같은 상황을 보이는지 판단할 예정입니다. 모더나 테라퓨틱스 제약이 개발한 모더나 백신은 미국 내에서 가장 이용도가 높은 백신으로 현재 사용 백신 중 효과도 좋고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소식통은 상관관계가 드러날 경우 추가 작업을 통해 새로운 주의나 경고 조치를 취할 것이지만 아직 결론을 말하기는 시기상조라고 지적했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으로 뉴욕시 전역에 코로나19 신규 감염도 수그러들 줄 모르고 있습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가을 학기 개학을 앞두고 학교 방역 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포스트는 존 리우 뉴욕주 상원의원이 개학 후 순조로운 수업이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심지어 개학 연기까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여러 차례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가을 학기에 온라인 수업 대안은 없다면서 전면 대면 수업 시행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지를 밝혔던 당시와 현재 시전역 코로나19 상황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해 시전역 1일 감염자는 불과 한 달 전보다 4배에서 5배 급증한 상황입니다. 리우 의원은 학교 내 3피트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 혼란과 감염자 발생 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부재, 교사 직원의 백신 접종 지연 등을 예로 들면서 우려를 전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원격 학습이 대면 수업을 대체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불가피한 경우를 감안한 온라인 수업 옵션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캐시 호컬 뉴욕주 부지사는 18일 퀸즈의 한 중학교를 방문하고 가을 학기 개학 후 보편적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할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뉴욕의 한 지하철에서 뉴욕 경찰과 시민들이 선로로 떨어진 남성을 함께 구조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열차가 들어오고 있는 긴박한 상황에서 구조에 성공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 경찰은 페이스북에 교통국 경찰과 시민들이 선로로 떨어진 남성을 협동해서 구조하는 짧은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브롱스의 지하철 선로에 넘어진 남성은 몸을 가누지 못한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열차가 들어오고 있는 긴박한 상황에 시민들은 쓰러진 남성에게 무슨 일이냐며 빨리 일어나라고 외쳤고 이때 한 경관이 나섰습니다. 해당 경찰은 선로에 내려가 쓰러진 남성을 부축해 일으켜 세우려고 노력했지만 경찰 한 명이 남성을 플랫폼까지 옮기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1분 1초가 모자란 상황에 지켜보던 한 남성이 다급하게 선로로 뛰어들었고 경찰을 도와 쓰러진 남성을 함께 부축해 플랫폼 밖으로 이끌었습니다. 플랫폼 위에서 지켜보던 시민들은 손을 내밀어 이들을 끌어올렸습니다. 경찰과 시민들의 협동심 덕에 남성은 무사히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뉴욕 경찰은 선로로 떨어진 남성은 갑자기 의식을 잃고 넘어지면서 추락한 것이라며 교통국 경찰관들은 잠시도 주저하지 않았고 용기 있게 도와주신 시민들에게도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어제 미국의 소리방송에 따르면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민간단체에 북한 여행 금지 해제 요청에 대한 입장을 묻자 해외에서 미국 시민들의 안전과 안보는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고 밝히고 북한에 대한 여행 경보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국무부는 미국 시민들에게 북한을 여행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에서 체포나 장기 구금에 처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이 지속되고 있다며 국무부 장관은 이런 우려로 지난해 북한 여행 제한 조치를 재승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의 세관 국경보호국은 어제 중국에서 넘어온 가짜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3,000장 넘게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관 국경보호국에 따르면 위조된 증명서들의 인쇄 상태는 좋지 않았지만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백신 접종자에게 주는 증명서와 매우 유사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앵커리지 항만 관계자는 가짜 증명서들이 알래스카뿐 아니라 미국 내 여러 곳에 들어갔다며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항공국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기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코로나19 방역 지침 등을 위반한 승객은 3,889명이고 이들 중 2,867명이 마스크 미착용으로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승객은 약 80명이고 이들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역대 최고액인 1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지난 5월 항공기에서 다른 승객에게 가방을 던지며 난동을 부리고 여성 승무원의 치마를 들쳐 성희롱까지 한 남성은 4만 5천 달러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마스크 착용 요구를 거부한 채 다른 승객을 칼로 찌르는 신용을 한 남성 승객은 4만 2천 달러 과태료에 처해졌습니다. 오바마 재단이 시카고 남부 미시간 호변의 국립사적지 잭슨파크에 오바마 대통령 센터를 세우는 작업에 공식 착수한 지난 16일 시카고 시민단체 연합이 연방대법원에 공사 중단 명령을 요구하는 긴급 신청서를 냈다고 시카고 언론과 의회 전문 매체 더힐 등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시카고에 기반한 시민 환경단체를 주축으로 한 이들 그룹은 오바마 재단이 불법적인 수단으로 환경 영향평가를 비켜갔다며 대법원이 오바마 센터 건설 프로젝트의 환경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고 때때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3도, 섭씨 29도, 밤 최저 기온은 75도, 섭씨 24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열대성 폭풍 가능성으로 때때로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월요일은 오전 중 구름이 많아지다가 점차 개겠지만 역시 40% 정도로 소나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